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와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 공급 보고 시 밥인도 오류 항목, 해결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공급 보고 일반 사항, 보고 방법, 예외 인정 사유, 접수 단계 전산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보고 관련 일반 사항입니다. 의약품 공급 보고의 근거는 약사법 제47조의 3 및 이하 위임 법령입니다. 보고 의무자는 의약품 품목 허가자, 수입자, 도매상으로 이들 의약품 공급업체가 완제의약품을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서식으로 직접 입력, 파일 업로드, 연계 파일 업로드 방식 중 업체에 맞는 방식으로 보고합니다. 전문의약품은 제24호의 이 서식으로, 일반의약품은 제24호의 2 또는 제24호의 서식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한 관련입니다. 일련 번호를 부착한 전문의약품은 출하일 기준 2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일련 번호 부착 제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공급일 기준 2월까지 보고 가능합니다. 해당 월에 공급 내역이 없는 경우 2월 말까지 무실적 보고를 해주셔야 행정처분 의뢰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은 2일 보고 기한에서 제외되며, 의약품의 일련 번호 부착 대상 여부는 KPIS의 의약품 정보 검색, 코드매핑 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서식의 공급 구분과 공급 형태 관련 보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식의 공급 구분은 1부터 5까지 숫자 중 보고 유형에 맞는 숫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공급 구분 유형 출고입니다. 숫자 1로 기재하고, 의약품 공급업체가 거래처에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로 공급받은 자에는 의약품을 인수한 곳의 명칭과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고, 공급일자에는 거래명세서의 거래일자를 기재합니다. 실제 거래일자와 출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비고란의 예외 코드를 기재하되 편지 확인 등을 고려하여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금액과 공급 수량은 정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급 구분 유형 반품입니다. 숫자 2로 기재하고,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약품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경우 등으로 반품 보고는 반품을 받은 업체가 실시합니다. 공급 금액과 공급 수량은 반품 금액과 반품 수량을 정수로 기재하시고, 전문의약품일지라도 바코드 훼손으로 의약품 식별이 어려운 경우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입력은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급 구분 유형 폐기입니다. 숫자 3으로 기재하고,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약품을 폐기하는 경우 등으로 폐기보고의 주체는 자체 폐기 또는 폐기를 의뢰하는 업체가 실시합니다. 공급일자는 폐기 또는 폐기 의뢰를 증빙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공급금액과 공급단가는 숫자 0을 기재합니다. 전문의약품일지라도 바코드 훼손으로 의약품 식별이 어려운 경우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입력은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급 구분 정정입니다. 숫자 4로 기재하고, 기출고로 보고한 건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로 의약품 공급일자 기준 2월 말 이내에 보고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월 말 이후에는 반송 신청 및 승인으로 수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은 자 사업자 번호, 공급 구분, 공급일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보고 시 주의하셔야 하며, 보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보고건을 삭제한 이후 재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급 구분 유형 취소입니다. 숫자 5로 기재하고, 기출고로 보고한 건 중 거래가 취소된 경우 등으로 정정보고와 동일하게 의약품 공급일자 기준 2월 말 이내에 보고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급일자 기준 2월 말 이후에는 반송 신청 및 승인을 받은 뒤 반송 현황 메뉴에서 보고안한 버튼을 이용하여 기출고 보고건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공급자가 해당 공급월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의약품 출고가 없는 경우 2월 말까지 무실적 보고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고 보고한 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공급보고 정정 및 취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구분 4일 정정, 5일 취소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출고 보고한 건에 하나며, 공급일 기준 2월 말까지 보고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회 출고보고건이 공급일 기준 2월 말 이후 공급구분 2의 반품, 3회 폐기는 정정 및 취소가 아닌 반송을 신청하고 센터에 승인이 있은 후에 보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송은 공급 구분의 형태는 아니지만 정정 등 관련 내용과 연동이 되고 있어 연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ESB 에이전트를 통한 공급 내역 보고 접수 시 전산 점검에 의한 접수 단계 반송과 두 번째는 공급 내역 보고 이후 수정 등이 필요시 해당 업체의 요청에 의한 반송입니다. 첫 번째인 전산 점검에 의한 반송은 본 강의 마지막에 말씀드릴 예정이며 지금은 보고업체 요청에 의한 반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 처리 절차는 반송 신청, 반송 승인, 반송 승인 후 처리의 3단계 과정이며 승인 이후 반드시 최종 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반송 승인은 하루 3회, 9시 30분, 1시 30분, 5시 30분에 실시되며 보고 내용의 수정은 반송 보고 메뉴에서 삭제는 반송 현황 메뉴에서 최종 보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송 승인 후 처리하지 않은 건은 공급 보고를 실시하지 않은 건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에 의한 반송건에 대한 처리는 승인 날짜를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보고 내용 수정 등 최종 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산 점검에 의한 반송건은 미접수된 보고건이므로 반드시 점검 내용을 확인하시어 오류 수정 후 기한 내 보고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보고서식의 공급 형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 형태는 1부터 9까지 숫자 중 해당 유형에 맞는 숫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공급 형태 수출용입니다. 숫자 2를 기재하며 해외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로 의약품 공급업체가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와 도매업 허가가 없는 수출 대행 업체를 통한 간접 수출일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수출용 의약품을 도매업 허가가 있는 수출 대행 업체로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 형태 6으로 도매업 허가가 있는 수출 대행 업체가 외국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1로 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약품별로 내수 유통을 위해 제조되어 내수용 품목 허가를 득한 전문의약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일련 번호 등을 기재하여 출하 시 최대 2일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일반 의약품과 수출용 품목 허가를 득한 의약품은 일련 번호를 생략하여 2월 말까지 보고를 진행하시고 내수용 전문의약품 중 수출용으로 제조되어 바코드에 일련 번호가 생략된 경우 비고란의 대문자로 EXP를 기재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급 형태 기부용입니다. 숫자 2를 기재하며 관련 법령 및 규약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공급받은 자에는 기부받은 곳의 명칭과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고 공급 단가와 공급 금액은 0을 기재합니다. 일련 번호가 부착된 전문의약품은 일련 번호 등을 기재하여 의약품 출하 시점 최대 2일까지 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외로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1, 수출용이 아닌 2, 기부용으로 기재하여 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공급 형태 군납용입니다. 숫자 3을 기재하며 군부대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공급받은 자에는 군부대 명칭을 기재하고 공급받은 자 사업자 번호는 빈 값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고서식 중 ESB를 통한 보고인 경우에는 숫자 0을 10자리 기재하시면 됩니다. 군부대 소속 요양기관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3이 아닌 5로 공급 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가 부착된 전문의약품은 일련 번호 등을 기재하여 의약품 출하 시점 최대 2일까지 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공급 형태 개인용입니다. 숫자 4를 기재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복막관료액을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급받은 자에는 개인 성명을 기재하고 공급받은 자 사업자 번호는 빈값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일련 번호가 부착된 전문의약품은 일련 번호 등을 기재하여 의약품 출하 시점 최대 2일까지 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급 형태 요양기관입니다. 숫자 5를 기재하며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급받은 자에는 요양기관 명칭, 사업자 번호, 요양기관 기호를 기재해야 하며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기호를 기재하되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숫자 9로 8자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관 기호는 KPIS 홈페이지의 공급 내역 보고 하위 메뉴인 거래처 정보관리, 요양기관 정보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급 형태 의약품 공급업체입니다. 숫자 6을 기재하며 의약품 제조 수입사, 의약품 도매업체 등 의약품 공급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입니다. 공급받은 자에는 의약품을 인수한 거래처 명칭,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공급 형태 불문, 1부터 9까지의 모든 공급 관련하여 신규 거래처인 경우에는 해당 신규 거래처를 KPIS 홈페이지, 거래처 정보관리의 공급업체 정보관리에 등록 후 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고 보고하는 경우 전산점검에 의하여 반송 처리되어 접수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공급 형태 견본품입니다. 숫자 7을 기재하며 관련 법령 및 규약에 따라 견본품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품 소개용으로 견본품 또는 샘플 등과 같이 제품 포장 겉면의 견본품으로 식별 가능한 문구 표기가 있는 의약품을 제공한 경우에 보고합니다. 다만 자사에서 품질 테스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 금액 및 공급 단가는 0으로 기재하며 일련 번호를 부착한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는 일련 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품 출하 시점 최대 2일까지 공급 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견본품을 해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의 1, 수출용이 아닌 7로 공급 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공급 형태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처입니다. 숫자 8을 기재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처로 안전상비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입니다. 공급받은 자에는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처 명칭,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고 안전상비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표준코드만 기재 가능합니다. 안전상비 의약품 이외 의약품 표준코드를 기재하여 보고하는 경우 오류코드가 발생됩니다. 안전상비 의약품은 KPIS 홈페이지 공급 내역 보고 메뉴에서 접수 오류 내역 화면에 있는 점검 기준 안내를 다운받으시면 반송코드 F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급 형태, 특수의료시설, 학술기관 등입니다. 숫자 9를 기재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약품의 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공급한 경우입니다. 공급받은 자에는 의약품을 인수한 곳의 명칭,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고 일련 번호를 부착한 전문의약품일 경우에는 일련 번호 등을 기재하여 출하 시점 최대 2일까지 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급 형태별 보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 보고 예외 적용을 인정하는 사유 관련입니다. 일부 사유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예외 사유를 공급 보고 서식 비고란의 영어 대문자로 기재하고 예외 코드 기재 시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는 표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전, 전신주 문제 등으로 공급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란의 ZB 슬러시 사유를 기재하여 보고하면 기한 내 공급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임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접속 오류나 실수는 포함하지 않으며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조사 등을 고려하여 기한 내 보고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보고 시 전산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점검에 의하여 반송이 되는 경우 반송된 내용을 확인하여 반드시 최종 보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보고 시 전산점검으로 반송 등이 된 경우는 반드시 보고 내용을 수정해야만 접수가 가능한 경우와 전산점검된 내용을 확인하여 내용 수정, 오류 코드 등을 기재하여 접수가 가능한 경우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고 내용을 반드시 수정해야만 접수가 가능한 전산점검입니다. 예를 들어 11번에 폐업한 요양기관으로 공급 보고를 실시한 경우 KJ로 반송되며 이 경우 공급을 받은 요양기관의 사업자 번호, 요양기관 기호를 다시 확인 후 정확한 내용으로 보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점검 두 번째는 점검된 내용을 확인하여 내용을 수정하거나 반송 코드 기재로 접수가 가능한 전산점검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단가 오류의 경우 공급업체 평균 보고단가가 1,000원인데 보고업체의 단가가 25원인 경우 25원이 거래단가가 맞는 경우라면 DC 등의 반송 코드를 기재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급업체의 송수신 서버의 연계 에이전트 설치 후
지정된 위치에 보고 파일을 저장하면 자동 보고되는 프로그램인 ESB를 통한 공급 보고 시의 전산 점검 부분입니다. 이 경우 전산 점검의 확인은 KPIS 홈페이지 공급 내역 보고의 반송 현황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보고건이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반드시 내용 수정 후 최종 보고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SB 보고 방식의 전산 점검 처리는 반송 현황 메뉴에서 보고 내역이 맞는 경우, 하단의 공급 내역 맞음을, 보고 내역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의 보고 안함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고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송 보고 메뉴로 접속하여 내용 정정 후 수정, 제출 버튼을 눌러 최종 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급 내역 보고 따라하기 영상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